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바 투자자문 강승희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해주실 말씀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뭐 관련돼서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1월 달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AI 관련된 보고서 제출하고 플랜을 제시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네. 그 결과물이 7월 23일에 발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고서가. 그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출을 하겠죠. 행정부에서.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네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이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중에 네. 제일 눈에 띄는 뉴스는 저는 H20을 중국에 팔아도 된다. 이 뉴스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엔비디아가 거의 고점이어서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다 갑자기 저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그냥 엔비디아 다시 오르고 아니다 이제 중국도 파는구나 AI 다시 가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 하나를 그냥 가져왔는데 이제 저렇게 막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네. 셀럽이시더라고요. 제수나 역시. 아, 셀럽이죠. 네, 셀럽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머리 하얀데도 그래가지고 또 시그니처로 저 가죽 가죽점객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대략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네. 일단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다가 H20을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속기인데 좀 저사양은 팔아도 된다.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AMD에도 똑같이 줬어요. 노티스를. 그래서 그러니까 AMD도 팔아도 팔아도 된다. 된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랑 AMD 둘 다 팔아도 되는 거죠. 이제 저사양은. 근데 이런 결정이 결국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걸 근데 누가 발표를 했나 하면 각각 회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가 되게 자랑스러우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먼저 이렇게 트위터로 날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뭐였냐면 이게 엔비디아의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고사양의 칩이 아니라 굉장히 좀 뒤떨어진 그렇죠, 칩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시켜 보면 좀 미묘한 것도 있어요. 조금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네. 러트닝이 나와서 얘기를 또 했어요. 뭐라 그랬나 하면 중독을 시켜야 한다. 중독.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거를 중국 기업들이 계속 쓰게끔 하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사양을 빨리 팔아야 된다. 하웨이께 계속 들어와서 하웨이 것만 쓰게 만들면 미국 걸 아예 안 쓰게 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설득을 했다. 트럼프를. 그리고 트럼프는 승인을 하고 그리고 젠슨 왕은 중국에 갔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보는 거죠. 네. 그래 놓고도 계속 얘기는 우리는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최고 사양권은 안 팔 거다. 중국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저사양이니까 상관은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죠. 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예, 반도체 관련된 건 절대 안 판다. 근데 일단 꼬리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토류 관련된 그거랑 이제 어떤 주고받아야 주고받는 게 되는 있었잖아요. 있을 네.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 확정된 게 H20을 팔아도 되는 걸 확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도 뭔가 빅딜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이 뉴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주말 동안에 미국 하원 쪽에서는 일부 의원이 굉장히 난리를 쳤죠. H20도 팔면 안 된다. 네. 강력하게 네. 반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젠슨 왕은 중국에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사양들을 팔고 팔 싶다. 싶다. 뭔가 약간 쉽죠. 이런 뉘앙스는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뒤에서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마가 쪽인 거죠. 그래서 마가 쪽 사람들은 중국이랑 끝까지 싸워서 중국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주의인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더 추가적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렇게 팔고 싶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당연히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화웨이가 있다. 화웨이가 자체 칩을 이제 네, 이미 그 개발하니까. H20 정도 이상의 것까지 개발이 끝났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좀 긴 얘기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좀 막았던 시작이 중국의 자립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얘기는 또 일부에서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메타에서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연봉 1,000억씩. 맞아요. 그 팀을 한 40명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인재를 그쵸. 끌어모으는데 근데 아주 그 40명을 네. 다 모았는데 제가 리스트를 봤는데 네. 이 인력 리스트를 봤는데 50%가 중국 중국 사람이에요.
50%가 중국 네임이에요. 국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임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저도 봤는데 그리고 대체로 그쵸. 그런데 대체로 이런 거기다 생각이- 인도 사람 네. 조금 저는 이제 코리안 있나 막 이런 찾아봤더니 한국 걔는 있다고 본 것 같긴 예. 한데. 근데 이름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씨 중국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블룸버그 뉴스 제목도 그랜드 바겐이에요. 그랜드 바겐. 네, 그러니까 뭔가 대규모 협상을 한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다음 주에 향후 2주 안에 스캇베센트가 회담할 거라고 이제 허리펑 부총리랑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8월 2일에 아니잖아요. 데드라인이 이제 8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약간 그냥 연장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10월 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트럼프랑 만날 혹시 가능성이 만나서 네.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뉘앙스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하지 말라고 그럴 거고 펜타닐 원료 이제 주지 말라고 그러고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걸 주겠다 히토류 뭐 계약하라고 그럴 거고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사인을 하자고 하겠죠. 그리고 그때까지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AI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불안불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불안하신 거예요, 대표님? 일단 5%, 30%, 30년 금리가 5%가 넘어간 채로 금리가 계속 위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고 장기 금리가 높다. 네, 높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버틸 수 있을까? 근데도 러셀이 올라오네? 이상하다. 왜 이럴까? 네,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AI가 성장성을 아. 만들고 계속 더 잘 될 것이다 한 네. 가지와 이렇게 5%가 됐을 때 사줄 사람 없단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런 게 나와서 국채 수요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네.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내러티브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다 이거죠. 오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AI가 부러졌다. AI가 지금 이제 중국에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팔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GPT 모먼트 지금 또 어제 또 나왔어요. GPT 에이전트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 거에서 GPT 에이전트를 내가지고 지금 구글이 너무 여러 가지를 치고 나오니까 오픈 AI도 이제 결국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단위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뭐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자료 만드는 것도 GPT 없었으면 전 못할 것 같거든요. 뉴스를 막 스크랩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읽고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만 생각해서 집어넣어 놓고 걔가 쫙 뽑아주면은 스토리만 좀 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AI가 핵심인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죠. 결국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라는 이슈인데 그럼 과연 이 AI가 계속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이번 주에 7월 23일 날 AI 액션 플랜이 발표가 된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주시면 미국을 AI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요거는 언제? 그 수도를 만들겠다가 1월 달에 1월에. 1월에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이제 그 리서치를 시킨 거죠. 보고서 제출해. 근데 그게 이번 주 이번 주 7월 23일에 3일에 발표를 한대요. 액션 플랜을 네, 이제 발표를 나온다. 나온다. 네. 그 레포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네.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죠. 그 안에서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 안에 이제 보통은 대규모 규제 완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투자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때랑 트럼프 때랑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일단은 약간은 관리해야 된다. AI 무섭다. 이게 바이든이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로 오면서 그런 거 그냥 폐기, 개발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경쟁인데 빨리 개발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리더십을 갖겠다.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 쪽 때는 AI 무섭다.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보면 과거에는 규제였다가 뒤는 좀 풀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얼트만 자체도 오픈 AI CEO잖아요. 그 샘 얼트만 자체도 국가안보 일자리 위협 가능하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고정으로 주는 이제 일반 모든 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주는
보조금 다 주는 거, 전 국민 다 그냥 돈 주는 거, 이걸 주는 것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는 결국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약간 바뀌었죠,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주하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하고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국한테 주는 거 아예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 하원 의원 중 일부가 굉장히 네, 강력하게 반발한 것처럼 이것도 주차원과, 네, 다른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둘이 다른 게 결국은 양쪽적으로 이제 AI로 규제해야 된다. 이거 위험한 거야. 라고 하는 부류가 계속 있는 거죠. 미국 내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 차원에서는 규제 반대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풀어달라고 로비를 하고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결국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 저작권 문제 누가 가질 거냐, 그리고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한테 마찬가지로 데이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뭔가 이거 가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쪽에서는 막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풀어야 된다, 두 개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결국 AI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번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번에 제시가 되고 나면 180일 동안에 이제 완전 액션 지시한 거대로에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온대요. 근데 10,000개 이상의 공개 의견이 제출이 됐대요. 3월까지. 1월 달에 하라 그랬고 3월까지 제출이 됐고, 그거 관련된 걸로 이제 모아서 이제 정책이 다 이번에 나올 건가 봐요. 이번 주에 나온다는 그 액션 플랜의 내용을 좀 추정해보는 거죠. 유추를 네. 해보면 목표는 일단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 그건 AI 개발 가속화를 위한 것이고 예상 내용은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네. 이건 어떤 뭐 그게 파격적 결국은 완화? 파격적 네. 완화라는 게 개인정보를 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 막자가 있는 네, 거고 네. 풀어주자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지금 미국 계속 얘기하는 게 지도, 뭐 그렇죠. 개인정보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글 맵이나. 네, 구글 네. 맵이나. 그 얘기가 결국 이거랑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거 네. 다 풀어주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세니까 풀어주면 정보만 들어오면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한테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 빅테크죠, 뭐. 그럼 빅테크가 또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주별로 이제 규제가 막 난립하고 있는 상태니까 트럼프도 계속, 머스크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별로 돼 있는 거 그냥 연방에서 하나로 해줘. 이거 자율주행도 못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풀어달라. 하나로 묶어서 좀 내가 좀 뭘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규제가 AI도 난립인 거죠. 어느 주는 된다, 어느 주는 안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풀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죠, 뭐. 네. AI 투자 계속 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AI 투자 계속 돼야지만 우리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투자를 하고, 아니면 메타, 기타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AI 주식의 고평가여도 안 팔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 포커스에서도 보면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이슈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결국 전기 부족해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금액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결국 인력이 제일 중요해 하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메타에서 사람을 연봉 1,000억씩 뽑아가는 인재 전쟁이 일어나 버렸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결국은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인재 전쟁 할 때도 인재가 얘기한 게, 나에게 사람이 별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기와 데이터 센터를 줘, 이거였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기도 어쩔 수 없다.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근데 AI 쪽에서 네. 대표님 한창 이제 AI 할 때 많이 올라갔을 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투자 이렇게 계속해도 그쵸. 그 투자 대비한 어떤 수익이 없어. 수익이 네. 괜찮은 거야? 네. 이런 게 물음표로 찍히면서 주가도 상당히 횡보가 좀 됐죠.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랬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길었죠. 그리고 올해 1월은 이제 딥시크가 나왔고,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AI도 가능하네?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 이렇게 투자도 계속 한다고 나오는 거 보면 좀 희석된 거예요? 사라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 우려는? 저는 계속 그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메타가 지르는 바람에 바뀐 것 같아요. 메타가 원래 메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초인공지능을 지향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메타 오픈 소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왓츠앱에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더 이제 AI 비서들을 더 깔끔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초인공지능을 하겠다는 사람을 뽑아왔고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을 싹 다 갈아엎고 그러면서 사람을 밖에서 다 데려왔잖아요. 돈 왕창씩 주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초인공지능으로 가는 거죠. 초인공지능으로 안 가고 그냥 딥식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하면은 더 똑똑한 애가 나와 아니야 투자해도 더 이상 안 나와 이 두 개로 싸우는 거였는데 투자를 아무리 계속해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S커브처럼 네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때 가성비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주도였다면 네. 메타가 사람을 뽑으면서 우리도 다시 투자해서 올릴래 라고 한 게 굉장히 큰 뭔가 시그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트럼프가 확실하게 밀어줘 버리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도 계속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리 버블이어도 더 버블이 되는 거죠. 네. 예, 뭐가 그 다음에 지금도 오픈 AI랑 구글이랑 싸우는 거 보면 요즘 써보면 오픈 AI보다 솔직히 제미나이가 더 좋아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글 시트, 엑셀 같은 거, 그다음에 워드 같은 걸 다 링크 시켜서 정말로 그냥 개인도 조금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대충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코딩 못 하거든요. 근데도 대충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오픈 AI 거보다 챗GPT보다 할루시네이션도 적어요. 네, 틀린 거 얘기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이쪽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 거 쓸 때는. 네. 왜냐하면 자꾸 틀린 걸 찾기 위해서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틀린 말 한 거면 어떡하지? 그러다 계속 보니까 점검을 또 하게 그러니까 되고. 다시 구글한테 네. 와가지고 네. 다시 물어봐요. 똑같은가?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결국은 제미나이 쪽으로 가고 있었던데 어저께인가 발표됐더라고요. 오픈AI에서 에이전트, GPT 에이전트라는 걸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 막 섞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제 나도 해버리겠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안에도 결국은 이제 AI 전쟁인 거죠. 미국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저희가 앞에 쪽에서 얘기했던 중국 부분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둘이 커졌을 때 결국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생각해봤을 때 지금 얘네를 그냥 H20 안 주고 혼자 개발해 라고 하면 얘도 같이 이렇게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의 얘기처럼 조금 미국 거를 줘서 우리 걸 쓰게 해야 거기서 뭐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중국 그랜드 바겐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H20을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팔아야 걔네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걔네가 그리고 너무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냥 주고 서로 맞교환하자. 히토리도 좀 받아오고. 왜냐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다 히토리 없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솔직히 로버트도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오자 하는 쪽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유연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중국이랑 우리 같이 잘하기로 했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거죠. 네. 더 여기서 한 레벨 더 가는 거죠. 분위기가 미중 분쟁이 완화되고 그쵸. 분위기 괜찮아 이런 네, 쪽으로 그러면 흐르니까. 그냥 일단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AI 대충 협업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해소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레벨업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뭔가가 빠그러졌다, 깨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고점 찍고 빠져버리겠죠. 하이닉스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 두 AI, 가지 AI 아니면 미중 갈등 두 가지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두 네.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H20, 엔비디아가 핵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꺾이느냐 안 꺾이냐는 어떻게 보면 AI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의 가장 바로미터인데 물음표가 던져진 게 저는 지난주에 하이닉스예요. 예,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건 뭐지? 왜냐하면 엔비디아랑 같이 한 레이어였잖아요. 근데 뭐 골드만의 보고서가 그렇죠. 골드만 있긴 보고서라고 했는데. 얘기는 네. 했는데 찝찝한 거죠. 찝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새롭게 좀 해석을 여러 가지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롱숏이다, 삼성전자 사고 엔비디아 하이닉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하니까 한데 어쨌든 그리고 갑자기 하이닉스만 경쟁이 심화된대잖아요.
TSMC는 괜찮고. 근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뭔가 찜찜하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에는 어떤 의견이 찜찜하다는 있으신가요? 게 결과론적으로는 진짜로 그 HBM 같은 경우가 실제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고 삼성전자나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와서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마진율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마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별로 없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수요는 계속 있다는 괜찮은 걸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이미 헤게몬을 졌으면은 예를 들어 마진율이 다른 데들은 하이닉스보다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후발은.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는 가격 경쟁으로 치킨 게임을 또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가격 내리면 나머지 애들은 또 죽죠. 그러니까 1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삼성도 그렇게 했었고 D램에서.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 이미 HBM은 치킨 게임에서 하이닉스가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제일 말단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걸 저렇게 얘기한 거라면 엔비디아까지 TSMC까지가 다 별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진짜 그냥 경쟁 때문에 그 파트만 한 거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주 후반에 이제 CT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아니다 이게 나오는 네. 거죠. 반대 의견들, 그쵸, 그쵸, 가격 그쵸.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나오니까. 네. 네. 이거 이번 주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천상에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거를 봐야 네. 될 때 결국 또 AI가 계속 될 거야 아니야. 이걸 봐야 되니까 결국 23일 날 발표되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안에서 AI 계속 투자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풀어줄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중국에 수출되는 거에 들어가는 D램을 그러니까 그 HBM과 비슷한 저사양 걸 만드는 걸 했다가 중국에 못 팔게 되면서 손실이 뭐 1조가 나느니 2조가 나느니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팔게 되면은 삼성도 괜찮아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 올리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결국 AI에 대한 걸 볼 수밖에 없다. 트렌드를.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방정부 주정부랑 둘이 이제 싸우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이미 있고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거는 독자적으로 규제를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위험하다. 잠재적으로. 그리고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시민을 보호한다는 얘기 되게 좀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AI가 뭔가 시민을 공격하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 규제를 해야 된다 아니다도 미국도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서 트럼프가 밀어서 아니야 그냥 할 거야 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죠. 일단 트럼프는 그렇죠. 예,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의외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사람이니까 좀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법안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이미 BBB 오빠 법안이라고 불렸던 네네. OBBA 안에서도 주정부가 AI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꼬리를 조금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때 찬성과 반대가 99대 1이었어요. 압도적인. 압도적이잖아요. 이걸 빼는 거에 있어서는. 예. 그 얘기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 부분하고 또 상원하고는 또 반대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약간은 또 트러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반도체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